조금 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자리 모두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고위직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승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앞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으며 작년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을 맡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해 국민적 신임을 받았습니다. 윤 수석은 이 검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인사를 실시했고, 이 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이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최대 과제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와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히 수행할 적임자로 윤 검사를 지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임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인사했고,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파격을 넘어선 인사로 평가되는데요. 오늘 윤 수석의 발표를 듣고 있던 취재진 사이에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내정자가 지난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단과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강골 검사, 이 파격 인사이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기자들도 아까 생중계하는데 저도 봤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하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윤석열 검사 하면은 지금 현재 검사 중에서는 강골 검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예. 어떤 과거에 이렇게 수사해온 사건을 보니까요. 지금 충남지사로 있는 안희정 지사를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윤석열 검사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BBK 사건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을 시켰고, 예. 또 거기다가 유명한 또 항명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징계도 받고 했었다가 요번에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검팀에 또 어떻게 보면은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의 현장에 줄곧 중심에 있었다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법고시까지도 9번 낙방해서 10번째 합격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어두웠던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끼리 광주 발포자 책임에 대한 모의 재판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때 윤석열 검사가 당시 학생 모의 재판에서 검사를 맡아가지고 예.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구형을 내린 그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절에. 학생 시절까지도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검사 시절 내내 이어진 그런 강골 검사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요, 사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 수사 더 할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수사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은 사람을 가서 앉혔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지금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건요, 이 부분을 단순히 파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처럼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소유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검사 추가 파견했어요. 22명의 검사 중에서 다 이제 복귀하고 8명밖에 없다가 지금 2명인가를 다시 파견했는데 예. 공소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그렇죠.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처럼 이 박영수 특검 때 그 수사팀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새삼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인사 자체는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하다가 어떤 항명파동, 아까 말씀하신 항명파동으로 좌천됐었잖아요. 여주지청장으로. 그렇죠. 좌천되고 이제 최순실 게이트 때 이제 수사팀장을 맡았던 건데 중앙지검장으로 이렇게 복귀한다는 건 지난 대선의 어떤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사실 완전히 명쾌하게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초기에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얼마나 이 1년 내내 그 정치권을 흔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당시 조용원 중앙지검장, 당시 그당 2013년도에요. 예.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항명파동을 바로 빚었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어쨌든 그 잘못된 점을 상징적으로 항명이라고 표현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인물이었죠. 예. 정권 바뀐 지 9일 만에 이번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의 어떤 그 돈봉투 파동 이런 예. 걸로 해서 다시 이 자리에 갔다라는 게 이 정권이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징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처럼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강하게 수사하겠다, 동력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검찰 개혁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법무부 장관 교체를 개혁적인 인사를 그렇습니다. 하고요. 검찰총장을 개혁적인 인사로 하면 그 다음은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지금까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장,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바로 그 자리부터 여기는 지금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업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거기를 개혁적인 검사로 이렇게 발탁 인사를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 윤석열 지검장 이전에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박형철 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됐었죠. 예. 박형철 비서관이 윤석열 검사랑 같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예. 그때 같이 두 명이 같이 항명파동에 연루돼서 같이 징계를 받았었죠. 예.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임명이 된 때부터 윤석열 검사가 모종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했었지만은 이제 파격적으로 오늘 발표가 났는데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과거에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가장 이유가 검사들의 그 자발적인 개혁의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못했죠. 예. 뭐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부를 좀 장악해라. 그 검찰 내부에도 좀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스스로 칼날을 스스로 자기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영렬 그 서울지검장 보통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 뭐 지금까지는 뭐 관행상 뭐 사의를 받아주는 관행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사의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잘못한 건 따지고 보통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서울중검장에서 사의 표명했어도 좀 기다리시오 하고 나서 보통은 대기 발령을 시키고 조사를 할 텐데 바로 좌천 인사를 내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좌천 인사를 낸 것이 그 인상입니다. 이영렬 그 중앙지검장은 저기 부산 고검 차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안태근 검찰 국장은 이제 대구 고검 차장으로 갔는데 그 공무원 징계 규정에 보면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그 비위와 연루된 공직자의 경우는 자기가 그 사표를 내더라도 그 감찰이라든가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뭐 징계에 의해서 면직 처리, 파면하는 뭐 그런 정도의 그 조치를 취할 텐데 이제 지금 감찰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후속 조치가 나올 그 예정이죠. 그리고 뭐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은 곧바로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 지난해 김영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나 김영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허.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은 그렇죠. 사표 수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특임 검사가 수사를 하는 그럴 때까지 이제 그 사표 수리는 멈춰진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른바 이제 항명파동을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윤석열 검사장이 그 당시에만 해도 뭐 그냥 저렇게 항명하고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세옹지마라고 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는 전혀 벗어나는 인물이었었거든요. 저도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이 보도를 봤는데 저도 그러한 똑같은 생각을 느꼈어요.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 이제 좌천되고 그러면서 적어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항명파동 때 물론 국민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예.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저 검사가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인데 예. 정권에 의해서 어쨌든 좌천되고 불이익을 받는구나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사는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정의롭게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뭐 선거법 위반이냐, 공직법 위반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예. 뭐 다시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희 그 최동훈 검찰총장도 같이 관련된 얘기고. 예. 그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그러한 분이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런 검찰 인사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위복 또는 세옹지마를 떠오르지 않은 국민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쨌든 대선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지난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무마 등과 관련된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던 얘기 잠깐만 들어보시죠.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뭐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네, 윤석열 검사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인사가 어떤 의미를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모 국장,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바로 세워지는 그럼 제가 자리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 지난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단과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강골 검사, 이 파격 인사이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기자들도 아까 생중계 하는데 저도 봤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하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자리 모두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찰 고위직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승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은 검찰 안팎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앞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으며 작년부터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을 맡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어떤 의미일까요? 윤석열 검사 하면은 지금 현직 검사 중에서는 강골 검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예. 어떤 그 과거에 이렇게 그 수사해온 사건을 보니까요. 뭐 지금 충남지사로 있는 안희정 지사를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윤석열 검사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BBK 사건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국정원 그 댓글 의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을 시켰고, 예. 또 거기다가 유명한 또 항명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징계도 받고 했었다가 요번에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임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 인사했고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파격을 넘어선 인사로 평가되는데요. 오늘 윤수석의 발표를 듣고 있던 취재진 사이에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탄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내정 진두지휘해 국민적 신임을 받았습니다. 윤 수석은 이 검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인사를 실시했고, 이 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이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최대 과제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와 이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히 수행할 적임자로 윤 검사를 지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